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2% 상승한 21,892.4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6% 높은 2,457.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5% 상승한 6,368.3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한 달 전에 나온 속보치와 월가 예상을 모두 웃돈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3.0%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 공약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속보치는 2.6%였으며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는 모두 2.8%였습니다. 미국의 8월 민간 부문 고용도 거의 모든 분야의 일자리 증가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 부문 고용은 23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고 지난 3월 민간 일자리는 25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또다시 떨어져 사흘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1% 떨어진 45달러 96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주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허리케인 하비의 여파로 일부 정유시설이 폐쇄되면서 정유시설의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사흘 연속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북한을 둘러싼 우려가 완화되고 경제지표까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가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을 한 거고요. 업종별로는 기술업종이 0.8% 오르면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닷새째 매수 중인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37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이었고요. 어제 종가는 2,372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보다 0.16% 상승한 65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지금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8월 31일 목요일 출증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이슈 분석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간파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고든 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정말 상당한 수준인데요. 한인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오히려 그 피해가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과 또 인플레이션을 진작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에 대한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월가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피해액은 100억 달러부터 시작해서 1000억 달러까지 상당히 폭넓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JP모건, 무디스 그리고 시티에서 나온 어떤 보고서를 보면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의 피해액이 예상이 되고 미국 GDP의 0.1%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GDP에 미칠 영향이 좀 매우 적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1980년 이후에 5대 자연재해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동산 피해액만 450억에서 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생산 차질로 인해서 추가로 피해가 또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005년도 남부를 강타했던 카트리나와 2012년에 뉴욕 일대에 강타했던 샌드에는 못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3분기, 4분기 GDP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주장을 같이 했습니다. 시티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는 성장률이 0.1%포인트 지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크게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합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건 노력하고 그리고 긴급 지출에 힘을 입어서 4분기와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기업 활동이 좀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같이 놓고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늘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한 피해액을 추산하고 이에 정부가 상당한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늘 나왔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지금 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때 상당한 돈을 푸는 명분으로 좀 활용이 됐었죠.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합의도 텍사스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미 정부가 상당한 돈을 풀 것이고 이게 지역 경제에 결과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 복구 질출 비용이 나오면서 수요를 대폭 끌어올릴 것이고 복구 사업을 하는 업체가 상당한 이익을 올리면서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일단 그 이유인데요. 현재 주택하고 사무실 등이 침수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텍사스에 정유시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복구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피해액인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복구에 대한 업종들에는 상당한 호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합의로 인해서 자동차 침수 피해까지 지금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하고 사무실의 침수로 인한 내구재 소비 항목도 증가하면서 자동차와 내구재 소비 항목이 증가했을 때는 오히려 GDP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에 대한 논리로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까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유 공장의 설비 투자나 아니면 교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늘어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제에 좋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것이지만 내년 1분기 정도, 2분기 정도까지 간다면 미국 경제는 오히려 좀 더 호재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허리케인 합의로 인한 미국의 피해가 상당한데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풀 것이고 이것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동조하는 느낌의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재난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발생한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의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좀 반대인데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금 월가에서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의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생산의 어떤 측면에서 본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텍사스 거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소비가 증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로 발생한 자산의 손실은 결국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지역의 경제 주체들은 저축액을 해약하고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죠.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자산 100%를 보조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빚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꼭 맞다고 볼 수 없죠. 특히 외식과 같은 서비스업의 어떤 침체는 경제에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나타나기 전에 미국의 경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설업체들은 주택 수주가 이미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로 인한 주택 복구 수주가 수주 건수가 업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 수주가 거의 없던 차에 합의로 인한 피해로 수주가 급증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주택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수주는 이미 많다. 그렇게 봤을 때 합의로 인한 수주는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라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경제가 지금 거의 완전 가동 상태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리케인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상승에는 긍정적 도움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로 인해서 자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 상승에서도 압력을 가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허리케인 충격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 상승은 오히려 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자율도 결국은 이자율 상승 압박이 들어오겠지만 다른 자본 압력은 오히려 위축되기 때문에 다시 이자율 상승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연재해로 인한 지금 현재 긍정적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동일본 지진 사례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경기가 침체돼서 정부 지출 확대의 명분이 없었을 때 동일본 지진이 그 명분을 활용해주면서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현재 미국 현재 상황은 화랑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손실만 남긴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텍사스 셰일 업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피해가 크면 클수록 GDP는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외로 말씀드려서 셰일 업체의 피해가 크다면 오펙은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WTI는 하락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이런 부분을 지나서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오히려 좀 오펙 유가는 좀 상승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유업체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업체들도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리케인 합의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푸는 것, 이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호룡 대표께서는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는 데 대해서 중요한 경제 지표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지난해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전에도 저희가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는데요. 이번 미국 채권 수익률이 2016년 말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부분은 지금 현재 원인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그 발사의 의미를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에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미국하고 일본을 동시에 위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채가 급격히 하락하는, 미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가장 안보에 밝은 전문가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몇 번 한번 그 김종대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의미 있는 그 발언들을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한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이 트럼프를 갖고 논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한번 쳐보고 저렇게 한번 쳐보고 왼쪽 뺨 때려보고 오른쪽 뺨 때려보고 라는 어떤 언급들을 덧붙이면서요.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트럼프하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마치 전 세계하고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듯 충동적인 양상을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했습니다. 일단 북한의 김정은이 상당히 도발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트럼프를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면서 미국 작전 기지를 다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그러면서 괌뿐만 아니라 하와이, 오키나와, 요코스카 어디든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은 마음먹으면 타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좀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이 보수 세력 중의 일부가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도 하면서요. 군사적 옵션을 좀 더 강한 형태로 북한을 정제하면서 선제 타격이나 더 나가서 예방 공격까지 촉구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는 상당히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미국의 어떤 국채는 결국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중국에서 나온 그 의미 있는 통신이 좀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 좀 긴장하고 좀 절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상당한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트럼프도 또한 상당히 또 무력 시위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어떤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는 것이죠. 문제는요, 미국보다 우리나라인데요. 이번에 지금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좀 더 임박했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로 인해서 지금 제주 관광개발 사업에 수전을 투자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자금을 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파들 좀 봤을 때 앞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 관련주 타격이 다시 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본다면 미국채 수익률 하락보다는 한국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이 중국 관련주로 연결되는 부분들까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국채 수익률 하락이 북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예, 지난 여러 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히려 북한 때문이 아니라 미국채 수익률 하락은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앞에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낮기 때문에 장기물의 수익률은 당연히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30년물 그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30년물 차트를 보시면 좀 2.7%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를 넘겼던 수준에서 지금 현재는 2.7%까지 내려오면서 7월달, 그러니까 6월 말 정도의 그 저점을 터치하고 겨우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낮을 것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죠. 전기비 연율 0.3% 오르는데 그쳤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그런 PC 같은 경우는 0.9%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30년물의 어떤 차트를 지금 대변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비로는 원주 상승률이 2.6%, 근원지수는 1.5%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개인 소비 지출의 인플레이션을 좀 보시면
원지수 정도 노란색이죠. 이게 노란색 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 이후 상당히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과 드라기의 완화적 스탠스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양적 긴축에 의한 어떤 시장 부담이 좀 덜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기보다는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번 트위터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대화가 답이 아니다라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은 상당히 빵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발로 답을 한다면 국채 수익률은 급등하겠죠. 다만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 얘기를 보면요. 외교적 해법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진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를 좀 낮추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 좀 변수로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하고 셧다운에 의해서 디폴트까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하겠다 안 되면 그리고 디폴트까지 전망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국채 수익률의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주제로서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군드라크, 빌고로스 그리고 그린스톤 같은 경우에도 채권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워렌 버핏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버크셔 현금이 축적되고 있는 이유를 묻자 주식이 과거에 비해서 저렴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다만 주식이 과거보다 매력이 줄었지만 채권보다는 매력적이다라는 말도 붙이면서 채권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은 누구나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상당히 폭락하면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오르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MPL하고 정급본드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국채를 옮겨가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놓고 받쳐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변수들이 어떤 것이 트리거가 돼서 나올지 모르니 이런 변수들을 지켜보면서 시장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허리케인 하비의 여파가 경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난해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북핵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인상 신호가 나올 것인지 그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통위 결과 어떨까요, 이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예. 네. 자, 오늘로서 이제 8월을 마무리 짓는. 근데 8월 하면 그냥 단순히 한 달을 마무리 짓는 거라는 의미보다도 자, 지루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그런 관점. 또 하나는 절기상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분기, 6, 7, 8월에 2분기가 지나가고 자, 9월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오늘과 내일장. 자, 8월의 마지막과 9월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과 내일장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립니다.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여러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주가를 예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금리와 주가의 관계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국내 금리죠. 한국은행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전문가들은 동결의 무게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74개 채권 종사하는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74개 업체에서 그 100명 중에서 99명이 이번 오늘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된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물론 그 지난 6월과 7월 달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쪽에 무게 비중을 두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지난 6월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금융시장이 지금 경기 지표가 굉장히 불안한,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행에서도 3분기에 경기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미 FTA 재협상 건, 그리고 중국의 아치조나 사드 보복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북한 김정은이 계속해서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는 점 같은 대외 정세의 불안감이 이번 금통위 금리 동결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콜금리가 1.25%죠. 작년 6월 달에 0.25%, 25bp 인하한 이후 14개월째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주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가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컨트리 리스크가 여전히 상승한다든지,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중국과의 무역이 악화일로를 걸을지 모른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금리가 동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감은 감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금리 동결은 주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무게비중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통위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향은 굉장히 크죠. 근데 금리와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금리가 동결된다는 것은 그만큼 좋고요. 또 하나, 국내 금리 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던 것이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내 시장 경우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금리 역전 가능성은, 특히 미국의 올해 금리 인상을 설사 한다면 올 12월에 올해 못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역전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한층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금통위 결과가 주식시장에 그렇게 역행하는 그런보다는 순응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라면서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100여 곳이 넘는 다른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게 소송 당사자인 기아차 노사는 물론이고 재계 전체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중요 쟁점 사항과 함께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사님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금통위, 평상시에는 이 금통위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이 금통위보다는 말씀해 주신 이 통상임금 판결, 1심 판결 오늘 선고가 되거든요. 이 판결에 초미의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자동차 노조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아자동차의 이번에 통상임금 판결로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노조, 회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재계가 긴장하면서 이 순간을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통상임금이 아주 저도 미묘합니다. 단순히 주식시장만 놓고 판단해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복합 미규명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당사자의 문제,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어우러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자와 회사 측, 이 두 집단의 대립뿐만 아니라 전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통상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브로토텍 문제로 인해서 이미 1차 법원 판결이 있었죠. 여기에서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그쵸, 하나는 노조 측 의견을 들어주고 하나는 회사 측을 의견을 들어주는 중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내릴지가 관건이고, 과연 방향은 어떻게 될지가 또 관건입니다. 지금 쟁점은 노조 측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달라 하는 겁니다.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로 인해서 이 새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난 3년치의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달라 하는 겁니다. 사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미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신의칙이라고 하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상여금 등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한발 양보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의 여부에 따라서 투자 전략과 방향이 다소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고 제가 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번 해보면, 이번 통상임금의 법률적인 조건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느냐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수당은 물론 제외한다 하더라도 정기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모두에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미 가브로토텍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브로토텍의 판결에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줬고, 다만 소급 지급은 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서 재판부가 과거 미지급금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할지 여부,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주저주와 판도는 다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 여부까지는 다소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으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이런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장 개장을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날씨도 참 선선하네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만 선선했는데 낮에는 확연히 여름 기운이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낮에도 가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제 옷깃을 여미게 되는,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두툼한 옷을 찾게 되는 그런 계절의 흐름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요즘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배우 씨가 부른 안개 낀 장충단공원의 노래 가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 예, 국내 시장이 마치 배우 씨가 부른 장충단공원에 안개가 낀 것처럼 국내 증시에도 여전히 안개가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8월을 마무리 짓는 오늘 8월 31일 날 과연 9월의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시장 전문가들도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와 하락할 것이라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주식 투자 격언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은 시장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장을 상승으로 이끌 수 없고 상승하고 있는 장을 하락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세에 순응하는 매매가 가장 올바른 매매라고 본다면, 지금 제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통이라든지 그리고 통상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지난주에도 지금장은 어떻다? 네, 아직까지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 않은 혼조된 장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과 조정의 미묘한 분위기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분기점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대다수의 우리 이 방송을 애청하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준비는 하되 준비된 상태에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투자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선별화된 특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9월달 3분기에 차기 주도주로 예상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종목은 종목에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주사, 여전히 저는 3분기에 예상 주도 업종으로 꼽는데 지주사 주저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유주, 오늘 합의, 그죠? 미국을 강탄, 저 엄청난 미국 같은 대국에서도 역시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는가 봅니다. 이 합의 피해로 인해서 유가는 하락하고 휘발유 가격은 급등하는 아주 언밸런스한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유 관련주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다음 달 21일 삼성과 LG, 세계적인 스마트폰 생산업체죠. 삼성과 LG가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 특혜가 예상되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역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혼조권 장세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제약과 바이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주도 업종이 제약과 바이오 같은 헬스케어 업종이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제약과 바이오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으로 특화시키면서 오늘 장과 내일 장의 흐름은 좀 더 면밀히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아주 안전하고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동시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23.9도로 다소 서늘하게 느껴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 2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단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니까요.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 상태도 양호합니다. 단 햇볕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자외선지수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하늘 모습입니다. 대체로 맑은 상태지만 일부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쾌청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27도로 선선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점차 구름의 양이 늘겠고요. 낮 최고기온 속초 24도, 강릉 2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겠고 한낮에 전주와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쾌청한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